네, 스타터를 활용한 통계 이론 및 실습 제6장 상관관계 분석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이 중에서는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등간 또는 비율 척도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에 대한 것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서열 또는 순위 상관관계 분석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편 상관관계와 부분 상관관계, 그래서 상관관계 중에서 일부분만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할 때 다중 상관관계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속 척도와 비율 척도에 대한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명령 구문과 예제, 그리고 산점도 그래프라는 부분이 상관관계 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프로 먼저 그 관계의 정도를 파악해 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서열 또는 순위 상관관계 분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연속 또는 등간 척도로 모든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순위라든지 아니면 서열 관계를 가진 리커트 척도 등에 대한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상관관계 분석을 하고자 할 때는 일반적으로 스피어만이나 켄달의 상관관계 개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파악을 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상관계와 부분 상관관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에 대한 건데요. 거기서 우리가 개념과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은 상관관계라는 것은 두 변수 간에 어떤 관계? 선형의 상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진단하고자 하는 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와 몸무게를 예를 들 수가 있겠죠. 키가 증가하면, 즉 키가 크면 일반적으로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요. 그리고 키가 작으면 몸무게가 작을 수가 있겠죠. 즉 키와 몸무게는 뭐예요? 정해, 플러스의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반드시 키가 크다고 해서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원인과 결과는 아니고 키와 몸무게가 서로 연관성이 있다라는 정도를 우리가 파악하는 지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득과 지출도 마찬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월 평균 소득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평균적으로 보다 더 월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서 지출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지출도 높다, 크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그 관계를 뭘로 바라본다? 직선 관계를 가지고 리니어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파악을 한다라는 부분 명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선행의 관계를 갖다 우리가 파악하고자 할 때 특히 키와 몸무게, 소득과 지출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등간 척도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속 변수라고 부릅니다. 이런 어떤 등간 척도일 경우는 우리가 피어슨 상관계수를 사용을 많이 합니다. 즉 등간 척도를 가진 두 변수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할 때 우리가 피어슨 상관계수를 이용한다. 그리고 이 피어슨 상관계수는 그럼 어떻게 계산하느냐라고 봤을 때 두 변수의 공분산, 코베리언스를 표준 편차의 곱으로 나눈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한 것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모집단의 상관계수는 로라고 표현하는데 로, x와 y의 로, 즉 피어슨 상관계수는 코베리언스, x와 y의 코베리언스 같은 동일한 분산, 공분산을 뭘로? x와 y의 표준 편차의 곱으로 나누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 코비어런스는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것은 x의 평균에서 그 어떤 특정 x의 i라는 x의 차이와 y라는 것 값과 y의 평균의 차이의 곱을 우리가 공분산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집단의 공분산을 활용해서 상관계수를 구하는 방법과 우리가 표본 집단, 표본이라고 하죠. 샘플의 상관계수도 마찬가지 동일한 방식으로 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평균, x의 평균에서 차이, y의 평균의 차이, y 값과의 차이, 그리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변화지는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공식,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구하게 되고, 이것을 조금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보면 표본 x의 뭐예요? 표준 편차, y의 표준 편차가 되는 부분입니다. 수식을 보시면 거의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다른 것이 n-1이라는 이 자유도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도라는 부분은 앞서 얘기한 듯이 어떤 특정한 평균값을 가지고, 이라는 평균값을 가지고 뭘 했어요? 우리가 차이를 봤기 때문에 이 값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가 자유롭게 설정되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n-1이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우리가 모집단의 상관계수와 표본의 상관계수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집단을 갖다가 살펴볼 필요 없이 표본의 상관계수 R 값을 가지고 우리가 주로 사용을 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계산되어진 상관계수는 그러면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런 계수값이 나왔을 때 라고 본다 보면은 일단 이 피어슨의 상관계수 코릴레이션 코에피시언트 값을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관계수는 -1과 1 사이의 값으로 일단 계산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산출이 되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x와 y의 관계가 선형관계일 때를 의미한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0보다 크면 x가 증가함에 따라 y가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 정의 상관관계 또는 긍정적인 연관성, 상관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1에 가까울수록 뭐예요? 1에 가까울수록 그 강도가 더욱더 커지고요. 0에 가까울수록 뭐예요? 양의 상관관계는 있지만 그 연관성의 정도는 낮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반대로 -1에 가까워질수록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있으면서 또한 그 음의 상관관계가 매우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0에 가까워질수록 음의 값을 가지만 0에 가까워질수록 본다면 그 음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영향 정도, 연관성의 정도는 적어진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 여기 보면 빨간 글씨로 주의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상관계수가 0이다라고 해서 연관성의 정도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선행의 상관성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관관계 분석을 할 때 이 상관계수를 활용을 하게 된다면은 만약에 0의 값에 가깝거나 아니면 0이다라고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것이 어떠한 관계가 있다라는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즉 선행의 관계가 없는 것이 이차함수, 지수형, 로고형 등 다양한 비선행 관계는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상관계수의 크기의 해석 부분을 앞서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1에 가까워질수록 강한 음의 상관관계인데 0.7, 이거는 어떤 표준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프로토콜은 없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 정도는 -0.3에서 0.7은 뚜렷하지만 아주 강하지 않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약한 음의 상관관계는 -0.1에서 0.3이고 -0.1에서 0.1 사이는 거의 무시될 수 있는 선행의 관계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음의 상관관계와 양의 상관관계 부분은 똑같이 이렇게 부호만 다르게 해서 우리가 음과 양으로 해가지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동일한 어떤 분포 패턴을 가지고 있을 때 분포 패턴을 보고 보면은 1에 가까운 상관계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분포 형태가 이랬습니다. 0.8이다, 0.4다, 0이다 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고, -1이 갖고 올수록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기울기 패턴을 한번 봐주시면 동일한 1이나 -1 값을 가지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기울기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뜻하지는 않는다. 즉 1에 가깝다고 그래서 항상 이것이 뚜렷하게 이렇게 기울기가 서로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에 가깝다고 그래서 아주 1이 증가하면 1이 증가한다, y가 1이 증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울기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선형의 상관관계다라는 부분에서는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이 각각을 여기서 범위를 자르면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확실한.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분포 W 패턴 같은 경우는 0의 값을 지닌다라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하면은 요 왼쪽 편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오른쪽 편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거죠. 즉 2차 함수의 상관관계를 가지는데 이 피어슨의 상관계수 값은 0이라고 표현이 된다는 부분에서는 직선의 관계, 선형의 관계를 표현을 하는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스타타에서 상관관계 명령을 어떻게 실행하느냐라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correlate이라는 명령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pwcorr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pwcorr는 어떻게 되더라? pairwise correlationship, 짝을 지워진 상관관계 분석에 대한 명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짝 지워지지 않은 상관관계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변수 리스트, 그 다음에 보고자 하는 x나 y의 변수명을 갖다 여기 찍어주시면 되고요. if 조건문이나 한정문이나 그리고 옵션 등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옵션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콤마 means 하면 상관관계 매트릭스와 함께 평균, 표준 편차, 차수값, 최대값 등에 대한 요약 통계량도 함께 주어진다라는 부분이고요. no format, covariance를 옵션으로 주게 되면 콤마 뒤에 상관계수 대신에 공분산을 제시한다라는 부분이고, 요 review라는 것은 우리가 상관관계에 있는 변수의 리스트가 뭐 한 5개, 10개 정도 된다 그러면 스타타에서는 이걸 잘라서 밑으로 내려서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체를 한꺼번에 다 보고 싶다, 보면은 10개를 다 한 매트릭스 내에서 만들어주는 부분에 대한 옵션이 되겠습니다. 아주 가끔씩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보고서 작성할 때는 우리가 이 랩을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PWCOR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짝 지워진 어떤 두 변수 또는 여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observation 옵션에 OBS를 넣으면 observation 간접적 횟수를 표시하고요. SIG 하면 significant 상관관계의 유의 수준을 표시하고요. listwise 그래서 목록별 결측지를 제외한 간측지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옵션, 이거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print sharp 해서 만약에 상관관계가 0.05 유의 수준보다 더 유의한 0.05 수준에서 유의한 것들만 출력을 하라, 보여달라. 그 이상의 어떤 그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들은 프린트하지 말라는 뜻이 되고요. 그리고 이 스타 표시는 우리가 스타 표시 다음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유의 수준 0.01, 0.1, 0.05, 0.01 또는 0.05, 0.01, 0.001 이런 어떤 유의 수준별로 별표를 스타 표시 하나, 스타 표시 2개, 스타 표시 3개를 가지고 우리가 상관계수 값을 가지고 유의 수준을 파악하는 부분이고요. 봄페르니나 시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뒤에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질적인 명령어가 되겠죠. correlate이라는 것을 이용하는데 보면 어떤 상관관계를 보고 싶어요? 체질량 지수, BMI 지수와 그리고 weight, 몸무게와 height, 키, 이 세 가지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실행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observation 관측지 개수가 574개에 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BMI와 BMI의 상관관계는 서로가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공분산이. 그래서 1의 값을 가지고 똑같은 변수들은 다 1의 값을 가집니다. 그럼 여기에 weight와 그러면은 몸무게와 체질량 지수는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느냐? 0.7999의 값을 가지는 거죠. 0.799의 값을 가지면 굉장히 강한 뚜렷한 상관관계, 예를 들어서 0.799면은 여기 있죠.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BMI, 체질량 지수와 키 같은 경우는 0.3053, 양의 상관관계이긴 하지만 보면은 0.3053이니까 다소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선행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키와 몸무게는 반대로 이렇게 보면 0.8126 굉장히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체질량 지수와 가장 관련이 더 높은 것은 키보다는 몸무게가 더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들을 간접적으로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옵션을 콤마한 다음에 민즈와 코베리언스 요 두 개를 줬습니다. 그래서 민즈는 요약 통계량까지 보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에다가 플러스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 값의 정도를 요약해 주는 통계량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분산도 여기 보면 보여지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공분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BMI와 BMI의 공분산은 5.1091이고 웨이트는 18.7983, 하이트는 BMI와 공분산이 6.01이다라는 부분. 그래서 공분산의 크기를 가지고도 약간의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고요. 뭐라고 그랬죠? 상관계수는 이러한 공분산과 뭐예요? 각각의 변수의 표준 편차 곱을 나눠준 값이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도 이 상관계수의 정도 값의 크기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상관관계 분석할 때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죠. PWCORR 여기 보면은 Pairwise Analysis다. 쌍체 분석. 우리가 평균 차이 검정에서도 마찬가지 왼쪽 오른쪽 눈 그 다음에 전과 후 비교를 한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쌍체 분석은 각각의 어떤 개인의 관측치에 대해서 X와 Y, Z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하는 거지. I라는 첫 번째의 X라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의 Y라는 것을 비교하지 않는 즉 첫 번째의 X와 Y의 Z의 값에 대해서 상관관계 분석을 한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쌍체 분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명령어는 PWCORR이라는 걸 쓰고요. 보면은 네 가지 변수가 있나요? 요거는 삶의 질입니다. LQVAS. 그래서 LQVAS 삶의 질, 그리고 지수, 그리고 BMI 체질량 지수, 몸무게, 키, 그리고 보행 시간이죠. 그리고 콤마 OBS, observation 수도 같이 보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에 대한 상관 개수를 구하라는 뜻인데 뭐예요? 관측치 개수도 추가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관관계 매트릭스가 나오는 부분인데 LQV에서는 1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맞고요. 608개의 관측치가 있고요. BMI와 뭐예요? LQV에서 삶의 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의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죠. 574개의 관측치가 있고 이거는 뭐예요? 체질량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삶의 질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키와 삶의 질 같은 경우는 키가 높은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키가 낮은 친구들에 비해서 뭐예요? 삶의 질의 지수가 높다. 더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정도가 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보행을 많이 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찬가지 약하지만 삶의 질과 긍정적인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 거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 되고요. 여기 보면 옵션에 프린트 0.05, 0.05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들만 보여라 라고 했더니 실 프린트하라 했더니 여기 워크 타임은 보면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0.05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서 제거가 된 부분입니다. 몸무게도 마찬가지 0.0483에서 없어졌죠. 그래서 BMI 체질량 지수와 삶의 질의 관계나 키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서도 0.05 수준에서 유의하면서도 이런 음의 상관관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몸무게하고 키에 대한 상관관계 부분에서는 굉장히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통계적으로도 유의 수준 0.05에서 유의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해서 여기 보면 추가 아니라 스타 표시를 0.01로 했죠. 0.01로 했더니 별표 하나가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표들만 보여지게 되는 거죠. 여기 BMI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은 이 유의 수준이 0.01에서는 유의하지 않다는 거고 0.05에서는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상관관계 분석을 실행할 수 있는 명령문 2개와 실행관계를 봤습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상관관계와 분포의 형태 부분에서 상관계수가 0.816이다. 굉장히 높은 양의 상관관계,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랭의 상관관계는 이런 형태를 나타내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0.816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강한 양의 상관관계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런 형태의 이차함수 형태도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그 분포 형태를 항상 그래프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여기 보면은 여기는 거의 1에 가까운 양의 상관관계죠.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상치라고 볼 수 있는 x3과 y3에 대한 이상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원래는 선이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실질적인 관계는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것.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보면은 이것을 제외해 가지고 보게 되면 이 형태이기 때문에 x가 증가하더라도 y가 전혀 변화가 없는 거죠. 죄송합니다. y가 증가하더라도 x가 거의 변화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 즉 0일 수도 있는데 이 하나 때문에 보게 되면 0.816이라는 상관계수 값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상치 진단을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관계수를 구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모든 것이 정답이다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항상 우리가 이런 그래프 형태를 그려줘야 된다. 그려보고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그래프를 그려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산점도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보게 될 텐데 앞서 본 것 중에서 우리가 BMI하고 몸무게 굉장히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서 시그니피컨트를 보여달라라는 걸 한번 실행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스캐터 BMI 웨이트라는 부분입니다. BMI 웨이트에 대해서 스캐터 산점도 그래프를 그려라 하는 거고, 요거는 그래프를 작성하는데 투웨이 두 개의 변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변수는 BMI와 웨이트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심볼은 여기 보면은 T 앞은 트라이앵글입니다. 트라이앵글 삼각형이고 H는 할로우 부분이. 그래서 삼각형 할로우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크 칼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N 칼라 부분은 블랙, 검은색으로 하라는 거죠. 만약에 뭐 레드라고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면 빨간색으로도 바뀝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의 이 가로 열고 만약에 그래프를 동시에 두 개를 동시에 그리고 싶다 그러면 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두 줄 연속으로 하나의 명령이다라는 추석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LPit 부분에 대한 것도, LPit은 뭐냐, 리니어 피팅입니다. 즉 선형 추세 직선을 그려라는 거죠. 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BMI 웨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폭은 두껍게 L 위드스, 그죠? 라인 위드스가 됐고요. 라인 컬러는 블루로 이렇게 해서 나타내게 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Y 타이틀, Y축 제목은 바디 매스 인덱스 BMI고요. 그리고 X는 몸무게가 그대로 우리가 라벨이 붙어 있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제목은 이렇게 표현을 하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도록 하게 되면 여기 제목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3점도 그래프에 대해서 두 개의 변수의 분포 패턴을 보고 실질적으로 여기는 보면 극도의 이상치는 별로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만약에 우리가 남성과 여성을 따로 각각 보겠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투웨이 부분에서 여기 보게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거는 똑같네. 여기 보면은 콤마 다음에 바이 젠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있는 것과 다른 부분은 요거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젠더별로 우리가 투웨이 동일한 그래프를 두 개 이렇게 동시에 한건 표현해 달라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 각각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상관관계 분포를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두 개 이상의 세 개, 네 개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동시에 하고 싶은데 그것을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산점도 그래프는 무엇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실행 명령문은 그래프 매트릭스라는 실행 명령문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 매트릭스 그 다음에 변수 목록들 뭐 4개면 4개 다 적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냥 보면 되고, 콤마 옵션에서 하프 부분이 있습니다. 하프 부분은 우리가 매트릭스 형태인데 그 매트릭스 중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해가지고 아래쪽만 보여달라라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이나 아래쪽이나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똑같은 값을 보여주기 때문에 굳이 라는 부분이고요. 바이 부분에서는 산점도 그래프를 지정한 변수 수준별로 앞서 얘기한 이런 바이 젠더 하게 되면은 이런 수준별로 메일과 피메일별로 또 보여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이오고널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대각선의 변수명에 대한 라벨 입력, 여기서 점 부분은 원래 주어진 라벨을 사용하라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내가 그 변수명에 대한 라벨을 이름을 다르게 적어주고 싶다 그러면 다르게 적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동일한 거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러면 점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까 마크 옵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마크 심볼 지정, 그리고 마크 컬러, 그리고 마크 사이즈 크기 지정, 그리고 마크 엄령색 지정 등등을 통해서 여러분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한번 그래프 매트릭스를 실행한 걸 한번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왼쪽은 요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매트릭스 한 다음에 삶의 질, 체질량 지수, 몸무게, 키, 워크타임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나타나게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산점도 그래프 부분은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는 같은 형태입니다. X, Y만 바뀐 부분이고요.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도 마찬가지 부분이고요. 여기 있는 라벨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이 라벨의 변수명에 원래 라벨이 주어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워크타임은 라벨이 안 주어졌고요. 되어 있는 부분이죠. 체질량 지수는 바디 매스 인덱스로 해서 좀 글자가 크기가 크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것을 사용을 하는데 여기 보면 하프 지정을 해주니까 이게 사라졌죠. 여기 보면 여기 if를 갖다가 하니까 이게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지워주시고 나중에 실제 실행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하프라는 걸 사용을 해줘가지고 아래쪽만 보여라. 왜냐하면 위쪽은 똑같으니까요. 그리고 마크 심볼은 뭐예요? SH, 할로우 여기 그죠? 그리고 스퀘어, 네모로 이렇게 해서 하라는 부분에 대한 심볼이고요. 다이오고널에서는 건강지수,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건강지수로 바꿔주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오는 것도 체질량지수,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체질량지수 하고 점점이죠. 점점은 점점, 이 두 개가 똑같은 그걸로 그대로 써라라는 거죠. 점점.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워크타임을 보행시간 분으로 바꾸어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F 칼라 부분에서는 여기 있는 부분들을 뭘로? 옐로우로 바꾸어서 표현하라 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게 되면 어떤 것들이 보다 더 이상치에 있는 것들일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아주 극단의 이상치, 예를 들면 이런 이상치는 거의 보이지 않죠. 이런 부분, 그죠? 그래서 조금은 좀 정상적인 형태가 아닐까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뭐 굳이 본다면 이게 있지만 이게 없다고 그러더라도 이 선의 관계를 크게 바꿀 그런 것들은 안 보이기 때문에 극단의 이상치는 아웃라이어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관관계 계수를 구할 때 실질적으로 상관계수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상관계수가 보여주는 것은 분포 형태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3점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고 극단의 이상치가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출되어진 상관계수 값이 바이어스, 즉 편의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중상관관계에서 수정 유의 수준의 사용 부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 변수만의 관계가 아닌 3개 이상의 상관관계 분석을 할 경우에 통계적 추론의 문제가 생긴다. 왜? 이게 동일한 모집단에서 추출되어진 것이다. 3개의 변수들 또는 3개 이상의 변수들이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실내 구간 추정에서의 오류를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 통계적 유의 수준을 보수적으로 해서 다시 추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 보수적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통계적 유의 수준, P 값이나 그런 부분들, Z 값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수적으로 본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본패롤이나 시닥 옵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하지 않았던 옵션 주는 방법에서 본패롤의 방법이나 시닥 방법을 통해서 유의 수준에 대해서 즉 P 값이라든지 그 Z 값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을 해주는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Z 분포와 T 분포를 얘기할 때 Z 분포보다는 T 분포가 보다 더 엄격한 보수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 이 상관관계 분석에서 개수를 산출을 할 때 좀 더 보수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특히 3개 이상의 상관관계 분석을 할 경우에는 동일한 모집단에서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서 본패론이나 시닥의 상관관계 분석을 해주는 것이 옵션을 주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거의 똑같은 부분에 대한 얘기고요. 시그니피컨트와 그리고 본패론의 옵션 그리고 시닥 옵션을 각각 줬습니다. 1, 2, 3이죠.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앞서 보여줬던 결과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본패론의 방법인데요. 보면 본패론에서 보면 하이트와 웨이트에 대한 0.8116 똑같고요. BMI도 0.3053, 3053 똑같습니다. 그리고 워크 프리퀀시도 0.1982, 0.198이 똑같죠. 달라지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잠시 살펴보게 되면 예를 들면 워크 프리퀀시와 웨이트를 보게 되면 0.0007이죠. 여기는 뭐예요? 0.0069 아주 미세하지만 좀 더 실질적으로는 달라지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도 보면 워크 타임과 몸무게, 웨이트와의 관계를 보면 유의 수준 P 값을 보면 이 부분이 0.002로 되어 있습니다. 즉 굉장히 보수적으로 약간의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본패론에 대한 유의 수준의 값을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계수 값은 변하지 않는데 유의 수준 값이 좀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 일반적으로 보면은 0.0018, 0.0175 해서 좀 더 커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P 값을 즉 보수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시닥에 대한 옵션을 주더라도 마찬가지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보면 0.0174가 되는 거고요. 보면 0.0018, 0.0175 그래서 우리가 다중상계 분석에서 본패론이나 시닥의 옵션을 줬을 경우에 그 변화는 개수값은 변화하지 않는데 P값은 변화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서열, 순위 상관관계에 대한 거죠. 그래서 순위 상관관계는 뭐냐? 도대체 피어슨 상관관계하고 뭐가 다르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순위 상관관계, 랭크 코릴레이션이라는 부분에서 의미하는 바, 이 랭크가 순위가 이제 좀 많이 다르는 거죠. 그래서 등간 척도나 비율 척도로 해서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척도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그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우리가 서열 척도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다. 피어슨 상관계수를. 그래서 우리가 순위 상관계수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고요. 두 순위 간의 유사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가 되고요. 그 순위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종류는 스피어만의 로와 켄달의 타우 그리고 구트만 크루스칼의 감마 통계 지수를 이용한다라는 것. 세 가지 방식이 있다. 물론 이거 외에도 또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 이 세 가지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피어만의 순위 상관계수 우리 로라고 표현하는데요. 두 변수 간의 통계적 의존도를 측정하는 비모스 통계 분석법이다라고요. 이것은 원래 값들을 순위 값들로 변환해서 산출하는 부분인데 보면은 거의 똑같습니다. 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상관계수 구하는 것처럼 평균과 평균의 차이, 각각의 평균의 차이의 곱에 뭐예요? 이 부분을 갖다가 하는 부분인데 보시게 되면 들어가는 값이 순위가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 스피어만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스피어만 명령어 다음에 변수 리스트. 그래서 통계 리스트의 목록 기준값을 로다. 우리가 관측치나 유의 수준까지도 같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추가할 수도 있고요. 프린트 스타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C닥을 우리가 사용해서 수정 유의주 수준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페어와이즈 또 사용하고요. 매트리스 형태로 산출하는 부분도 나올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스피어만에 대한 내용이고요. 한번 직접 실행을 해보면 나이, 연령대, 그리고 일반적인 보행 환경 만족도, 안전에 대한 만족도 부분에 대해서 스피어만 상관계수를 실행하라라는 거고요. 유의 수준이 0.05 수준에서 유의한 것들만 뽑아라, 출력하라 라는 거고, 로 observation p 값을 다 보여라 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이 일반적인 만족도, 보행 환경 만족도, 안전에 대한 보행 환경 만족도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죠. 나머지는 유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0.4139, 608, 608개 부분이고요. 물론 이것도 0에서 마이너스 1에서 1의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해석도 거의 비슷하게 된다는 거고요. 이걸 우리는 뭐예요? by sort area라는 접두 명령을 이용해 가지고 조사 지역별로 각각 봐라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켄달의 서열 순위 상경 개수 부분을 우리가 타우라는 표시를 합니다. 랭크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타우 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중요하게 살펴보는 게 앞에 스피어만하게 다르게 조합입니다. 순위에 대해서 조합을 측정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어소시에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 이 부분에서 이제 일치하는 쌍, 순위가 같은 쌍과 일치하지 않는 쌍, 그리고 일치하지 않는 이들 두 쌍들의 차이를 이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치하는 순위가 일치하는 것들의 개수에다가 일치하지 않는 개수의 차이를 가지고 보여주는 부분이 요거는 이제 자유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수식어로 표현만 하면 이렇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된 게 우리가 타우 A입니다. 타우 A 부분. 타우 A는 연관선의 강도를 측정한다라는 거고요. 동일 순위, 동점인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부조화를 이루고 있는 부분에 대한 미조정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타우 B 지수는 이 동일 순위에 대한 조정 가중치를 이렇게 해서 준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값에 대해서 I 번째 그룹의 동점들이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면은 뭐 89, 89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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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52, 52, 52 이렇게 동점인 경우에 동일 순위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타우 A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조정하지 않은 거고요. 이것은 그 동점 순위에 대해서 조정형 가중치를 준 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클릭해서 이걸 여러분들 영어로 보시기 어려우면 여기서 한국어로 번역 해가지고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행하는 것은 켄달의 순위 상관계에서는 K타우가 되겠습니다. K타우 실행 명령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변수 리스트,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타우 A 그리고 타우 B 스코어, 표준 오차, 관측 지수, 유의 수준을 우리가 이 스태티스틱스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사이에 이것을 다 적어주면 다 나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필요한 부분만 하는 거고요. 프린트, 스타, 시닥, BW, 매트릭스는 앞서 설명한 스피어만에서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실행 결과를 보시면 젠더와 에이지와 여기 일반적인 보행 환경 만족도, 안전에 대한 보행 환경 만족도 부분에 대한 켄달의 순위 상관계수를 구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는 스타 표시 0.05 수준에서 보여라는 거고, 타우 A와 타우 B 그리고 P 값만 보여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타우 A와 타우 B의 값이 달라져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타우 B를 주로 많이 사용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P 값이 0.0013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 0.05나 0.01 수준에서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켄달 서열 순위 상관관계 분석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편상관계수와 부분 상관계수 부분에 대한 게 3개 이상의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을 할 때 특히
어느 한 변수와 다른 한 변수의 순수한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할 때 나머지 변수들의 상관관계, 공분산의 정도를 제어하고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체질량 지수와 키의 상관관계에서 공분산은 여기 있습니다. 요 파트라고 볼 수 있고요. 체질량 지수와 몸무게는 요 공분산은 여기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3개 이상으로 해가지고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겹쳐지게. 요게 결국에는 세 변수에서 동일하게 같이 움직이는 변수라는 거죠. 분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편상관관계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A, B, 즉 3개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분산을 제외한 나머지 순수한 부분을 우리가 편상관관계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부분 상관관계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 파트가 되겠습니다. A 플러스 C.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살펴보시면 이해가 바로 되실 거예요. 그러면 편상관관계와 부분 상관관계 개수를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것은 PCOR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Partial Correlation이라고 아마 볼 수가 있을 건데 부분 상관 이라는 부분에 대한 거고, 변수 이름 리스트 부분. 첫 번째 변수 이름은 뭐냐면 이 변수를 제어하고 나서 나머지의 순수한 부분 상관관계나 편상관 개수를 구하고 싶다라는 거죠. 첫 번째 변수는 통제하고자 하는 그 변수, 맨 먼저 입력되는 변수에 대해서 그 이후에 입력되는 변수 목록과의 상관관계를 그 변수 모든 것들을 통제한 후에 보여준다. 그래서 BMI를 통제한 상태에서 부분 상관과 편상관 개수를 몸무게와 키에 대해서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부분 상관관계 개수는 실제로 몸무게와 키 0.9942, 0.9853 상당히 큰 값을 보이고 있죠. 부분 상관관계는. 그리고 이게 편상관관계고 이게 부분 상관관계가 되겠습니다. 부분 상관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편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여기 0.9467 마이너스 0.5914. 그래서 키는 일반적으로 보면 아주 순수한 관계는 상대적으로 적어진다라는 거고요. 뭐 제곱값은 그냥 보시고요. 실질적으로 0.000, 0.000 이렇게 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상관과 부분 상관에 대한 실행 명령과 실행 결과에 대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6장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우리가 연속, 즉 등간척도와 비율척도인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에 대한 선행의 관계를 갖다가 파악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상관계수의 값에 대한 해석을 할 때 그 값이 마이너스 1에서 1의 값을 가지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중요한 관계는 그래프를 그려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서열순위 상관관계 부분에 대한 것은 스피어만과 켄달,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죠? 타우 지수, 켄달의 타우 지수, 스피어만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